이게 상황이 저쪽은 가로등인 것 같고, 이제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겠죠. 이 친구의 키는 1.6m, 가로등은 4.8m, 몇 초당 0.8m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거고,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일단 1번부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여기를 좀 끌어읽으셔야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위치를 미분하시게 되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는 바로 밑에 있다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추면서 여기에 그림자 끝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결론은 그림자의 끝은 처음에는 가로등 밑에 있다가 천천히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그림자 끝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은 실제로 여기 있다는 뜻은 그림자 끝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자 끝에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원점으로 보고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x로 본다면 이만큼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죠. 초당 0.8을 움직이니까 0.8 그냥 t라고 합시다. 그때 시간을 t. 자, 이렇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닮은 도형을 성질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 되죠. 그럼 비례가 성립해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 이런 비례가 되죠. 근데 얘는 비례가 1대 3이거든요. 그럼 1대 3은 이변 x-0.8t 대 전체 길이 x. 비례식 3x-2.4t는 x. 이항하면 2x는 2.4t. 따라서 x는 1.2t라고 들 수 있죠. 그럼 이 그림자 끝에 위치 값을 1.2t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위치 값이죠. 그렇죠? t로 표현되어 있는 이 x의 관계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x는 1.2t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때 속도가 나오죠. 이때 속도 1.2. 그래서 1번 그림자 끝에 위치는 1.2t였고 그걸 미분한 속도 값은 1.2가 된다. 단위로 보면 미터 퍼 세크라고 해야 되겠죠. 초당 1.2m를 움직일 수 있는 속도라는 뜻이겠네요.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 이것도 그렇죠. 그림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뜻은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림자 끝이 아니고 그림자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말해요. 요 길이.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아까는 그림자 끝이니까 원점에서부터 이 그림자 끝이 이동할 때는 천천히 동영상스럽게 보면 그림자 끝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끝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의 위치는 이렇게가 위치가 되겠지만 그림자 길이는 이게 그림자 길이죠. 이 상황에서 그림자 길이는 여기. 여기라는 얘기는 x에서 0.8t를 뺀 것이고 그림자의 길이 이는 x에서 0.8t를 뺀 것이고 x가 위에 위치값이 x까지 길이가 1.2t였으니까 1.2t에서 0.8t를 빼면 0.4t가 남죠. 그럼 그림자 끝의 길이를 0.4t로 둘 수 있고 그거를 미분하는 값이니까 0.4가 되겠네요. 되셨죠? 네. 필수의 3번 문제는 이것도 아마 문제 구조가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10, 여기가 30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 2학년 때 닮음 처음 배울 때도 이 그림이 있었어요. 초당 1cm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면으로 상승한답니다. 수면이 상승한답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 있는 상태고 수면의 높이가 6이 됐을 때 높이의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셔.
결론 물의 부피 변화를 구하려면 이 6은 나중에 적용해야 되는 거고, 물의 부피를 구한 값을 미분하면, 그죠?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부피 변화율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먼저 부피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반지름을 알아야 부피식을 세울 수 있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다시 닮은 도형이 돼요. 그 요만큼 30이니까 비례가 10대 30, 1대 3은 여기 그러니까 원과 높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도 원의 반지름과 높이 R 대 여기 이제 높이 값을 그냥 H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H. 그러면 3R의 값은 네, H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면이 차지하고 있는 이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뿌리니까 3분의 1이 필요하고요. 파이 R 제곱 H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이죠. 3분의 1 파이 R을 지금은 높이 값이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높이 H6 그럼 6일 때의 높이 값의 변화를 물의 부피의 변화를 찾으려면 이 식이 H가 6대입해야 되니까 R이 아닌 식을 H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R은 3분의 H 여기다 집어넣어요. 3분의 H를 제곱하게 되면 9분의 H 제곱에 H를 곱하면 H 세제곱이 되죠. 얘는 27분의 1 파이 H의 세제곱 이게 부피입니다. 근데 이 부피 관계식을 그렇죠? 높이 H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한다면 3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9분의 1 파이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6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6일 때 부피 변화율 그럼 9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 약분하면 4파이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A는 원점으로 출발해서 X축 따라서 몇 초 3을 움직이고 B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몇 초 2로 움직여요. 두 점 AB가 동시에 출발해서 5초 후에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 변화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초인 포인트를 맞추시면 이게 다 숫자로 바뀌어서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초 후 그러면 이게 초당 여기는 초당 3만큼 그럼 5초면 15 얘는 초당 2 그럼 5초면 10 그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율이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때 t값에 3을 대입하는 형태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고 미분한 다음에 변화율이니까 그러려면 t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죠. 여기는 3t,0 여기는 0,2t 그럼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한 변 길이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3t제곱 루트 얘는 3t제곱 9t제곱 플러스 4t제곱 그럼 루트 13t가 되죠.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넓이는 13t제곱 넓이의 변화율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미분하게 되면 13t 아니죠 26t 미분하면 거기다 t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넓이 s 프라임 5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26 곱하기 5 130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활용해 볼게요. 만약 내가 fx를 미분하라면 보통 f'x라고 쓰죠. 얘를 fx의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랬었죠. 그럼 이 fx를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웁니다. 미분의 역연산 적분. 그럼 fx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표기법상은 이 f의 대문자 라지 f를 쓰고 라지 fx라고 일반적으로 써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보통은 다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 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상황에 따라 이 단어는 생략해도 돼요. 네, 라지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미분기호와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이따가 계산법이라든지 배우게 될 텐데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죠.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라 쓰고 이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미분기호를 쓰듯이 적분기호도 필요하겠죠. 이런 기호를 보면 이거 미분했습니다. fx를 미분했습니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그러면 적분기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분기호는 이 기호를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뭐냐면 S자를 위아래로 잡아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럴, 뭐 똑같은 영어식 표현이니까 그냥 편하게 써내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적분은 나중에 적이란 뜻이 쌓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붙여가는 겁니다. 계속. 누적해 갈 때 그 적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면적의 넓이의 합을 계산하기 때문에 역시나 합에 대한 개념의 S 있죠. SUM, 썸이란 거를 보통 썸, 이게 합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치다 보니까 앞쪽에서 이 기호도를 배웠었죠. 시그마. S를 그리스 대문자로 쓰면 시그마가 돼요. 얘도 합의 기호고, 그 다음 면적의 총합을 계산할 때 저 S를 위아래 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얘를 기호를 인테그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이라는 뜻은 fx를 적분했습니다라는 뜻이고, 근데 뭐를 대상으로 적분하는지 적분 변수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dx라는 기호를 써요. 결론은 인테그랄 dx가 앞으로는 적분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fx를 적분합니다라는 기호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책에서 나오는 얘를 적분한 거니까 fx라고 쓰는데 라지 fx라고 쓰는데 최고음 뒤에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C라고 해서 대문자 C가 붙어 있는데 이 대문자 C를 적분 변수라고 해요. 적분하면 만들어지는 상수, 적분 상수, 만들어지는 상수란 뜻으로 적분 상수라고 씁니다. 네, 이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혹은 미분하면 저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fx가 되는 함수, 이거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x의 부정적분, 혹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요. 미분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fx가 나온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는 뭐죠? 아까 말한 적분상수는 왜 붙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4라는 숫자에다가 책에 아마 4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에다가 이렇게 인테그랄 dx를 붙이면 4를 적분하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좀 도움이 돼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4가 되냐면 x의 1차항이고 그 앞에 4가 붙어 있는 거 있죠. 4x를 미분하면 x는 사라지고 앞에 있는 계속 4만 남죠.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4x를 미분하면 4가 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4x 뒤에 1부터도 미분하면 4가 돼요. 2부터도 미분하면 4가 되고 루트 3이 붙어도 미분하면 4가 됩니다. 플러스 0이 붙어도 그게 이제 4x였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 상수가 붙어도 어차피 미분하게 되면 이 상수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적분을 하게 되면 뒤에 상수가 따라 붙을 수 있고 그때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상수를 적분상수라고 부르는데 마땅한 기호가 없어서 그냥 C라고 써요. 대문자로 쓰게 되고 이걸 보통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4x 플러스 C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C는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붙여놓자라는 거고,
한 번 더. 인테그랄 x 세제곱 dx.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의미죠. 어떤 함수를 미분해요. 미분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몇 차를 미분해야 3차가 나왔냐면 4차를 미분해야죠, 당연히.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4차를 미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앞에 개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a라고 써놓읍시다.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4ax 세제곱이 되죠. 걔랑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서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앞쪽에 있는 4a 개수가 이쪽에 있는 1과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a는 4분의 1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4분의 1이 와야 돼요. 마찬가지네요. 얘를 미분해서 x 세제곱이 나오려면 4분의 1 x 4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뒤에 상수가 뭐 5가 붙든 빼기 루트 3이 붙든 상관없이 항상 얘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어떤 상수가 붙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아마 요 페이지 말고 뒤쪽에 아마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이거를 적분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나요. x의 n제곱을 적분하시오. 근데 마치 공식처럼 나오거든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x의 n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이 x는 위에 지수를 n 플러스 1을 가져야 얘를 미분하면 지수 하나가 빠지면서 앞으로 떨어져서 n이 나오겠죠. 그래서 x의 5제곱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실제로는 5가 앞으로 떨어지지만 지수는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미분해서 x의 4제곱 왔다는 뜻은 실제로 지수는 5가 왔다는 뜻이죠. 하나 큰 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몰라서 a라고 했다고 칩시다. 어떤 x의 지수는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앞에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a 가로 n 플러스 1 x n제곱이 되고 얘랑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개수 1. 따라서 a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이 온다는 얘기죠.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일단 지수부터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유리할 때. 유리하게 계산하려면 일단 지수에 1을 더한다. 그리고 답을 보니 그 지수의 역수를 개수에 곱해 놓습니다. 이렇게. x 앞에다가 이 지수의 역수를 곱하죠.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습니다. 항상 적분하고 나면 부정적분하고 나면 항상 맨 끝에 적분상수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x의 10제곱을 적분하시오. 그러면 계산법상 11제곱 먼저 쓰고 11의 역수를 끄집어 내려서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적분상수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이 개념이 있죠.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f'x, 걔는 fx의 도함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해서 배웠고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 걔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혹은 부정적분 함수, 도함수, 부정적분 함수 뭐 이런 뜻으로 쓰는데 도함수의 함수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부정적분 함수의 함수는 상황에 따라 저 단어는 생략해야 돼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정적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만들다 보니까 fx를 부정적분하시오 혹은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지 fx가 나오는데 적분상수가 붙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해석을 이 기호를 보면서 해석한다는 뜻은 어떤 함수 fx, 이 안에 들어있는 fx에 얘는 부정적분을 쓴 거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fx와 라지 fx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된다. 근데 얘는 뒤에 뭐 상수가 안 붙죠, 당연히.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상수는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지만 미분하면 상수는 따로 붙질 않아요. 이렇게 그냥 스몰 fx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거를 말씀드리겠죠. 몇 가지 용어가 남았으니까 아까 말한 얘가 적분상수라고 해서 여기는 설명드렸고 여기 뒤에 이 x 있죠. 뒤에 붙어있는 이 x 얘를 적분할 때 대상이 되는 문자라는 뜻으로 적분변수라고 불러요.
이게 x가 붙어 있으면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고 y가 붙어 있으면 dy 이렇게 돼 있으면 y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문자고 여기서는 x가 문자고 저걸 제외한 나머지 그 외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취급해야 됩니다. x 인테그랄 dx 돼 있으면 x만 문자고 x를 제외한 뭐 a나 b나 y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 취급한다는 뜻이죠. 그 안에 적분을 하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적분을 당하는 함수죠. 적분을 당하고 있는 함수, 이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용어의 이제 명칭은 알아야 되니까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쓴다는 뜻이죠. 자, 밑에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굉장히 원래는 대학 가시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미분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근데 정의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 정도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뜻으로만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fx를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그 앞에다 다시 ddx가 뭐죠? 그러면 저거는 미분기호죠. 그렇지 않았나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 기호를 붙였죠.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호예요. 이거. 그러니까 ddx는 미분한다. 요 표시예요. 표시. 요건 이과적 표현, 얘는 문과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신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시면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어떤 함수가 이 fx가 2x였다고 칩시다. 아직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2x. 그럼 저 2x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 배웠냐면 앞에 있는 2는 놔두고 저 x의 1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제곱이 되고 이 제곱에 있는 지수 2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역수를 곱하죠. 원래는 2x는 얘가 앞에 2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답은 x제곱이 붙는데 항상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죠.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뜻은 이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분하면 다시 2x가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죠. fx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했다 미분한다는 얘기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를 적분했다가 얘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다시 얘가 된다는 뜻이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위치상 똑같은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1번과 2번은 똑같이 미분이 먼저냐 적분이 먼저냐 차이점이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자기 자신. 미분한 다음에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도 자기 자신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령어가 미분이 명령일 때는 상수가 안 붙지만 적분이 마지막 명령일 때는 항상 뒤에 적분산수가 붙는 거 빼놓고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미분했다 적분하거나 적분했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근데 마지막 명령이 적분일 때는 끝에 적분상수를 붙여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얘를 적분하라고. 적분할 수도 있죠. 이거 적분하는 방식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배웠으니까 6은 놔두고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x의 세제곱 역수 떨어뜨려서 내리면 3분의 1 플러스 a 놔두고 x를 적분하게 되면 x의 제곱 역수 2분의 1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요 뒤에 적분 변수가 요 상수에 따라 붙죠. 마이너스 3x가 되고 뒤에 적분 상수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은 우리가 미분보다는 적분이 좀 불편하잖아요.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실제로 많이 배워도 미분보다 적분이 계산법이 좀 더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역수를 떨어뜨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겠으나 반대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요. 3b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c 제가 쟤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b값은 2가 되고
A 값은 4가 되고, 이 C는 적분상수가 아니고 그냥 문자에 붙어있던 미지수였던 거죠. C 값은 3이 되고.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아까 적분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럼 이것도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겠죠. 하지만 적분 계산이 불편하고 더군다나 고배 적분이라 고배 적분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고배 미분은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곱을 적분하는 개념은 나중에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해서 따로 적분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적분법이니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기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문제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적분상수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쟤랑 같다는 뜻이에요. x-2 fx라는 피적분 함수랑 같다. 근데 얘는 x-a인 수를 가지고 있죠. 묶어보니까 있네요. x-2로 묶어내면 얘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배 뭔 소리야? 뭐 한 거지 지금? 네. 일단 이거 6x로 묶어봅시다. 6x로 묶으면 x-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2 빼고 나머지가 fx니까 따라서 fx는 6x가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계산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연습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식이 있을 때 f1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아까 배웠던 적분한 다음 미분하게 되면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답인 거예요. 따라서 이 좌변을 계산하는 결과가 fx고 우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 자체가 이거란 얘기죠. 여기다 이제 1 대입한 값이니까 2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긴 해요.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지만 마지막에 명령이 적분이었으니까 적분 상수를 붙입니다. 이게 fx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죠.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f2의 7, 8-2 플러스 c, 따라서 c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fx는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변수 x는 그냥 있고 지수의 1 더한 값에 앞으로 떨어뜨려 내리는 개수가 그 지수의 역수꼴을 떨어뜨려 내려서 곱하죠. 혹시 이 앞에 개수 붙으면 그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 뒤에는 적분상수를 붙인다라는 거고 여기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그 상수에 적분 변수를 붙여서 1차식을 만들고 그 뒤에 적분상수를 붙이시면 돼요. 이건 앞쪽에서 또 여러분 많이 우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극한을 빼놓고 나머지 수학적 기호는 실습에 덧셈 뺄셈까지는 적용이 된다고 했던 거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뭐 뒤에 보면 간단한 뭐 증명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에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는 인테그랄 기호 바깥에와 안으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요. 물론 실수일 때만입니다. 실수일 때. 실수가 아니면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만 문자예요.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니까 그게 t가 됐든 a가 됐든 y가 됐든 x 아니네? 그러면 넣었다 뺐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피적분 함수가 지금처럼 덧셈이나 뺄셈 돼 있으면 인테그랄을 분배할 수도 있고 혹은 분배되는 인테그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결론은 피적분 함수가 서로 달라도요. 피적분 함수가 서로 달라도 인테그랄 기호로 이렇게 붙여서 가운데 있는 부호에 맞춰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수의 3번 문제.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1번. 이건 곱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곱의 적분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게 됐는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거 적분해서 곱하라는 뜻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아까 우리 앞에 배울 때 f와 g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적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지만 곱하기 나누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한 값을 곱하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 얘는 곱의 적분법을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분배해서 하나의 함수를 더하기 빼기 형태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1번은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이제 분배하는 거죠, 여기. 그럼 3x 세곱이 최고차항이고 이 차항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5x제곱 1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x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쟤를 적분하는 거죠. 그럼 적분하면 3은 앞에 있고 x의 4제곱에 앞으로 떨어진 숫자가 4분의 1이에요. 플러스 5는 있고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세제곱이 되고 떨어뜨린 게 3분의 1이죠. 플러스 x 있고 위에 지수 2 붙이고 역수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상수는 적분 배수 붙인 다음에 곱해서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 상수 붙이시면 됩니다. 1번의 정답을 정리해보면 4분의 3 x 4제곱 플러스 3분의 5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게 1번 정답이다 라는 거죠. 2번은 얘도 그렇죠. 얘 적분 한 다음에 각각 덧셈 하시면 돼요. 덧셈은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앞에 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x가 변수죠. 죄송해요. t였네요. t가 적분 변수예요. 그럼 t가 적분 변수니까 이 x는 상수예요. 그렇죠? t가 적분 변수니까. 그럼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그 상수를 적분 변수에 곱해서 적분 변수에 대한 1차식을 만듭니다. 플러스 t가 문자고 x는 개수죠. 그럼 t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t제곱이 돼요. 거기다 x를 곱했으니까 2분의 x t제곱. 마지막에 적분 상수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3번 이거는 분수를 적분하는 방식 아직 안 배웠죠. 역시나. 나중에 또 분수꼴에 대한 적분은 따로 배우긴 하는데 지금은 인수분해 돼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은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 위아래 약분시키게 되면 위아래 이거 약분시키면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dy y가 적분 변수죠. 적분합니다. 3분의 1 y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얘 따로 적분하기에는 위아래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식을 아주 적분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 보니 적분 기호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데 가운데 마이너스라는 뜻은 이거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쪽에는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를 이렇게 분배해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붙였더니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서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게 남죠. 얘를 적분한 거예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하시면 자 fx에 대해서 f'x는 3x제곱 플러스 2x이고 f-1이 2일 때 f2 값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도함수가 나와있죠. 지금 미분한식이. 근데 이거는 도함수 전에 있는 원함수니까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니까 부정적분했다는 뜻이죠. 적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fx 저기는 f'x의 부정적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뜻 아닐까요? f'x를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기 전인 fx에다가 적분 상수를 붙인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갖다 뒤집어놔요. 3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하는 거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얘가 누구죠? 이거예요. fx. 근데 fx 플러스 c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이 c는 여기다 붙이지 말고 경우는 c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긴 한데 c는 사실 적분상수라 좌우로 이항이 가능한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칭해서 한 군데만 쓰시면 돼요. c를 이쪽으로 이항해야 되면 마이너스 c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건 적분상수는 양음이 없는 지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 넘기면 내가 계산상 왼쪽에 적분상수 붙였어요. 그럼 fx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던 적분상수 c를 넘기면 마이너스 c가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c는 부호나 숫자의 크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플러스 c라고 붙인 거지 넘어갈 때 해서 마이너스 c라고 쓰진 않아요. 이렇게 보통 fx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건데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f-2는 2 여기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c 따라 c 값은 2가 되겠죠. 얘가 2가 된 거예요. 2를 대입하게 되면 8 플러스 4 12 더하기 2 14가 정답이다. 2번
1,3을 지나는 곡선이 있죠.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1,4라는 점이 있어요. 1,3이라는. 이 점 위에서 1,3을 아니네요. 문제가 잘못되었네요. 1,3을 지나는 그냥 직선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x, fx라는 점이 있어요. 거기서 접선이 되도록 선을 그었더니 이 접선이 1,3을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이게 접점이에요.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1,3을 지나가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2x-5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fx, 함수 fx를 구하려면 이 f'x를 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그게 적분상수가 붙죠. 이게 fx였어요.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x. 걔가 얘를 지나갔네요. 1,3.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c. 따라서 c 값은 7.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 끝났죠? fx 이거였잖아. 여기다 7 대입하면 돼요. fx는 이거다. 다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저 라지 fx는 다음과 같죠? 이게 성립한답니다. f1의 값이 0일 때 fx를 구하시오.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되고 스몰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되는 겁니다. 적분상수 붙일 뿐이지 어쨌든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또 이 식 전체를 미분해 봅니다. 양변을 미분. 그럼 라지 fx를 미분, 고배 미분,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 미분, 6x제곱 마이너스 2x. 미분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라지 fx가 이거죠.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니까. 좌변 fx와 우변 fx가 지워지네요. 그럼 x 곱하기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이걸 인수로 묶죠? x로.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돼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고 자 찾고자 하는 바는 이걸 적분한 식이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 적분하게 되면 그때 fx가 튀어나오죠. 그럼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f1이 0인 거니까 좌변 0, x에 1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서 c 값은 1 이렇네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fx, gx가 다음과 같고 복잡한 식이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f0은 마이너스 1, g0은 3일 때 이걸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게 미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고 얘네 둘을 곱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된답니다. 그럼 결론은 얘네들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분해서 얘가 된 거니까 적분해야 얘네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변에 적분을 붙여요. 이렇게 적분을 붙입니다. 그럼 앞에 걸 적분하게 되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긴 하지. 근데 뒤에 적분상수가 붙죠. 얘도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기호를 붙이면 이거 자기 자신이 돼요. 근데 이제 적분상수가 붙을 텐데 여기도 C 쓰게 되면 이 C가 서로 같아 보이잖아요. 적분상수는 어떤 상수가 올 수 모르기 때문에 C를 붙여놓은 거라 이건 여기서는 구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적분상수, 여기 적분상수. 이게 fx 플러스 gx를 쓴 거고 얘가 fx 곱하기 gx를 쓴 거죠. 이렇게. 여기 안에가 피적분함수, 얘가 피적분함수 같은 개념이었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인 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얘를 써먹어야 돼요. F0, G0 아무래도 여기다 둘 다 0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좌변에 0, 0 대입하게 되면 F0 더하기 G0, 마이너스 1 더하기 3, 2는 C1. 따라서 fx 플러스 gx는 2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x에 0,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0, 0 대입하면 4 플러스 c2. 따라 c2 값은 마이너스 7. fx 곱하기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다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남은 거는 얘랑 얘랑을 적절히 잘 연립해서 fx가 누군지 gx가 누군지 각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혹시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치환을 통해서 합과 차, 합과 곱,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예전에 고1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으로 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들어가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이 둘을 같이 두고 풀 수는 없죠. 그 경우는 네. 근데 우변도 접근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식에서 우변도 접근해야 되지 않아요? 아, 잠깐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이걸 여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전부 다 피적분 함수를 취급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면 안 돼요. 자, 얘를 적분했다는 얘기는 얘를 적분했다는 뜻이죠. 같이 적분하는 거죠. 좌변 적분기호, 우변 적분기호. 이렇게. 그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얘가 튀어나오죠. 얘를 이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x제곱. 근데 적분상수가 여기 붙든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되니까 어차피 fx 플러스 gx를 정리하는 거라면 적분상수는 이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C1.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적분기호 붙이고 적분기호 붙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아는 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죠. fx, gx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적분상수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이제 0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2, 우변은 C1. 그래서 C1 값은 2. 여기 바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0 대입하면 C2 값. 그러니까 C2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남은 건 얘네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 그냥 각자 따로 계산하려면 각각의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곱한 게 이거고 두 개 더한 게 이거라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곱으로 쪼개라는 얘기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도록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보통 두 개 짝 지으면 돼요. 항이 두 개. 항이 네 개니까. 근데 이게 두 개씩 짝 지어봐도 서로 공통인수가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뭐 쓰면 되죠? 조립제법 쓰면 되죠.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네, 1제곱하면 되겠네요.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네, 이렇게. 그럼 이 식이 x-1과 그 다음에 이거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쪼개져요.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각자 어느 하나가 fx, 얘가 f면 얘가 g가 될 테고 얘가 g면 얘가 f가 될 거라 둘을 더하면 x제곱 네, 이렇게 딱 나오죠. 두 개를 더하면. 근데 누가 f인지 누가 g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왜냐면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니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얘네인 것 같아요. 만약 fx를 x-1 그 다음에 g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본다면 0 대입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딱 나오죠. 이거 딱 문제가 맞잖아요. 그럼 얘가 f, 얘가 g가 맞다는 뜻이야. 근데 반대로 바꿔놓으면 이제 이 숫자가 안 맞겠죠. 이렇게 된 상태니까 f-1의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2의 값은 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인 함수 fx 오랜만에 듣죠? 연속. 굉장히 오랜만인 거죠. f'x가 다음과 같죠. f0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f2 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건 도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함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적분하면 되죠. 그럼 각각의 부정적분함수를 찾으면 이제 f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인데 적분상수가 붙겠죠? c1이라고 합시다. x가 1 이상일 때. 그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제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돼요. 근데 F0이죠. 0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은 C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fx는 여기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도 연속이에요. 1보다 클 때 2차 함수, 1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 둘 다 당함수니까 다 연속. 따라서 클 때와 작을 때 구간 자체는 모두 다 연속인데 1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값, 2 플러스 C1의 값이 여기 1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겠네요. 넘어가면 C1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F2 값은 여기 있는 구간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4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이고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그래요. 주어진 조건은 도함수를 구하려는데 내가 찾아야 될 문제는 원함수인 부정적분이에요. 굳이 보충 설명하자면 이 부정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할 때 그 부정이죠. 이거 언제 고1 때 배웠잖아요. 부정 방정식 할 때도 배웠죠. 그때 부정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이런 것들이죠. 해가 무수히 많아서 따로 얼마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방정식. 미지수 개인 1차 방정식의 대표적인 부정 방정식. 부정적분은 그래요. 이걸 적분해 봤더니 답이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어떤 함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 답은 2분의 1 x 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붙더라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함수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적분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적분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적분합시다. 얘를 적분하면 fx 적분하면 미분하면 원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가 되죠. 근데 얘는 극소값을 알 뿐이지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극소화되는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위치에서의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위치값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앞쪽에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배웠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보통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양수값이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첫 번째 미분에서 0 되는 값, 두 번째 미분에서 0 되는 값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가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식 f'x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근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쟤는 3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돼요. 그 위치상 x값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오고 x값 2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극소의 위치는 여기였다는 얘기죠. 당연히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통과하는 거구나. 그렇죠. f2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성립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 저기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C. 따라서 C 값은 이거는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니까 14. C 값이 14. 남은 거는 극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극대겠죠. 극대. 그럼 극대값은 f-2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4. 네. 얼마예요? 30인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f'x.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하려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위치에 x좌표를 구간으로
그래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게 X축이고, X축은 필요 없고요. 원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양수이다가 요 구간 되면 도함수가 음수가 되고 요 구간 되면 도함수가 양수가 되죠. 그럼 원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3차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라고 예상이 되겠죠. 여기가 극대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어쩌고가 극대값이고 2, 어쩌고가 극소값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함수값을 잡아내려면 이 도함수의 함수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 도함수는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고 어디서 만나죠?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 함수 fx는 도함수 f'x는 얘네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잘 안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곱의 개수를 a라고 잡죠. 2차 함수니까. 근데 이 점을 통과하네요. 0,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따라서 a 값은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인 거고 이 함수의 원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적분하라는 뜻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적분상수 붙여요. 이렇게. 괜찮겠죠? 자, 찾아야 될 거는 극소값이 지금 4라고 돼 있죠. 극소값이 4. 그럼 여기가 극소값이에요. 이 그래프가 2,4를 진행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하고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6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c 따라서 c 값은 네 14인가요? 계산 맞아요? 2 마이너스 10 넘어 플러스 10 14 그럼 c 값이 14 예 14 근데 극대값 구하는 거죠. 극대값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극대값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플러스 1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40 2분의 35 이게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게 뭐 했어야 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나왔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그러니까 이거 이제 x하고 y를 대입하는 거죠. 0과 h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이제 편미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한다. f 프라임 x 플러스 y 그럼 y가 아닌 fx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y가 되고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x가 개수가 돼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y에다 0 대입한다.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 x 따라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된다.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한식을 알고 있는데 원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예요. f2를 찾으려면 상수 c값을 알아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 아무나 막 대입하지 말고 x에 0, y에 0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f0, 우변은 f0 더하기 f0. 그럼 f0 하나는 지워지고 0 이렇게 어쨌든 0 되겠네요. 그럼 f0이 0인 거니까 c값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거기다 2 대입하시면 돼요. f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2, 6, 12 약분하면 10.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혹시 이럴 수 있잖아. 편미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풀이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인데 이걸 0h를 집어넣어서 직접 써야 되니까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0 곱하기 h는 사라지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f0 플러스 h 쓴 거고 마이너스 f0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까지는 F0 플러스 H를 쓴 거고 D는 마이너스 F0이 붙어야 되잖아요. 얘랑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 얘가 6 이제 이걸 알아냈죠. 괜찮나요? 남은 건 F 프라임 fx를 찾아야 되죠. fx 그럼 f 프라임 x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정리해야 f 프라임 x가 나와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두고 맞춰 쓰는 거죠. 다시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 곱하기 h 마이너스 fx 얘랑 지워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쪼갤게요. h분의 fh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h 얘랑 약분되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남고 얘는 f 프라임 여기 있었죠. 요만큼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풀이는 똑같고요. 근데 이 구조를 아까처럼 편미분을 쓰시면 이렇게 자꾸 변형하면서 뭐랑 맞춰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좀 생략시켜 주기 때문에 시간 줄이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편미분도 기억하시고